과연 당신은 공룡시대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몸길이 14m, 체중 9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으로 백악기 생태계를 지배했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도 감추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터무니없이 작은 앞다리였죠. 지금부터 공룡시대와 함께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을 분석해보면 이들의 앞다리 길이는 평균 80cm에서 100cm 정도였습니다. 몸 전체 길이의 겨우 8분의 1에 불과한 크기였죠. 만약 우리가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키 170cm인 성인 남성의 팔 길이가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대형 육식 공룡들은 어땠을까요? 쥐라기 후기를 대표하는 포식자 알로사우루스의 경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긴 앞다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수생 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 역시 제법 큰 앞다리로 물고기를 잡는 데 활용했죠. 심지어 같은 티라노사우루스과에 속하는 일부 종들도 상대적으로 긴 앞다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약 1억 6천만 년 전 쥐라기 중기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06년 중국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구안롱 화석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에 불과한 이 작은 공룡이 정말 티라우루스의 조상일까 의심스럽지만 골격 구조 자세히 분석해보면 분명히 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구안롱의 앞다리가 몸에 비해 상당히 길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티라노사우루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죠. 즉 사우루스와 공룡들의 초기 모습은 작은 머리와 긴 앞다리를 가진 날렵한 사냥꾼이었던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 백악기 전기에 등장한 라플라텍스를 보면 변화의 중간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의 머리는 조상들보다 약 30% 정도 커졌고 앞다리는 절반 가까이 짧아졌습니다. 마치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춘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백악기 후기로 갈수록 이런 변화는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머리는 점점 더 커지고 앞다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필 이런 방향으로 진화했을까요?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신체 균형과 관련된 것이에요. 메릴랜드 대학교의 토마스 홀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거대한 머리를 가진 이족 보행 동물에게 긴 앞다리는 오히려 균형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걷거나 뛸 때 팔을 흔들어 균형을 잡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미 길고 무거운 꼬리로 완벽한 균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따라서 긴 앞다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빠른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만약 앞다리가 정말 불필요했다면 왜 완전히 퇴화되지 않았을까요? 뱀이나 고래처럼 아예 사라져버리지 않고 애매한 크기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난 100년 넘게 고생물학자들을 괴롭혀온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1906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헨리 오스본이 처음으로 체계적인 가설을 제시했어요. 그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가 번식 행동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컷이 암컷과 교미할 때 상대방을 붙잡거나 자극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추측만으로는 과학적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1970년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베리 뉴먼은 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데 앞다리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죠. 전환점은 2001년에 찾아왔습니다. 케네스 카펜터 박사가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 화석에서 근육이 붙어있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는 앞다리가 단순한 퇴화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카펜터 박사의 생체역 분석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는 약 200kg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2010년대 이후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가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 뉴욕 주립대 제네시오 캠퍼스의 잭 콜레드 교수는 오스본의 교미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앞다리의 근육 구조와 관절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번식 행동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2017년에는 하와이 주립대학교의 스티븐 스탠리 박사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의 발톱이 전체 앞다리 길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앞다리가 사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즉 사냥감을 붙잡거나 찢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18년 뉴저지의 스톡턴 대학교 매트 본난 교수의 연구였습니다. 그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다리를 머리 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를 통해 음식을 입 가까이 가져오는데 앞다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가설들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화석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냥 도구설이 맞다면 초식 공룡 화석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앞발톱에 의한 상처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없거든요. 교미설 역시 마찬가지예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번식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화석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생 동물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한 유추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은 더욱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는 그냥 진화의 부산물일 뿐 특별한 기능이나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발달하지도 않은 채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반박의 여지가 있어요. 진화는 매우 효율적인 과정이거든요. 불필요한 기관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가 수천만 년 동안 일정한 크기를 유지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기능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를 단독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구조와 생태학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울 때 앞다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서는 동족 간의 싸움으로 추정되는 상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처들은 주로 머리와 목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다리가 이런 공격과 방어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앞다리의 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티라노사우루스가 생각보다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했다면 앞다리가 개체 간의 소통이나 서열 확립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2019년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 근육 구조를 3D 모델링으로 재현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좌우 회전과 비틀기 동작까지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런 발견은 앞다리가 단순한 퇴화 기관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진화된 정교한 도구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마치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할 때처럼 작지만 매우 정밀한 작업에 특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분석 방법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체 역학 분석, 현생 동물들과의 비교 연구, 그리고 새로운 화석 발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몽골에서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티라노사우루스과 공룡들의 화석은 이들의 진화 과정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앞다리의 변화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20년에 발견된 타르보사우루스의 새로운 표본에서는 앞다리 관절의 미세한 구조까지 보존되어 있어서 실제 움직임 범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한 현생 조류와의 비교 연구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조류는 같은 공룡 계통에 속하기 때문에 현생 새들의 행동 패턴을 통해 과거 공룡들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어요. 특히 일부 대형 조류들이 작은 날개를 이용해 균형을 잡거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티라노사우루스의 작은 앞다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미스터리야말로 고생물학의 매력이 아닐까요?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거대한 포식자의 작은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화의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결정적인 화석 증거나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해 이 수수께끼가 풀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티라노사우루스의 작은 앞다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단서로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